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입체라는 공간적 관점으로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입체 미술의 재료 기법과 표현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미술품 조사 분석을 할 때 입체 미술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체란 3차원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평면이나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합니다. 입체 미술은 3차원의 공간의 정, 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등의 조형 요소를 통일, 변화, 조화, 율동 비례, 균형, 대비 등의 조형 원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체 미술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크게 조각, 뉴미디어, 공예, 건축,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소장품 카테고리를 보면 보통 이 기준에 의해 입체 미술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체 미술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조각은 재료를 깎고 새기거나 빚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조각과 소조를 아울러 이릅니다. 조각은 주로 나무, 돌, 금속 등을 재료로 합니다. 조각은 환조, 부조로 만든 조각에 음각, 양각, 투각 또는 상감, 붙임 등의 기법을 사용해 표현합니다. 조각 후 표면 연마를 통해 질감 처리를 하고 채색이나 박을 붙여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 오칠 등으로 표면 처리를 하여 마감과 방습, 방충의 처리를 합니다. 나무 조각은 나무의 모양을 새기거나 깎고 쪼아 만드는 조각으로 묵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무는 무게에 비해 단단하며 가공이 쉽고 오랜 기간 보관 및 보존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나무는 원시 시대부터 현재까지 조각과 공예품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나무마다 무늬, 색, 탄력성, 경도, 밀도, 크기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 목적에 적절한 나무가 재료로 사용됩니다. 나무 조각은 깎고 새기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완성합니다. 돌 조각은 돌의 모양을 새기거나 깎고 쪼아 만드는 조각으로 석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돌은 내구성이 높아 오랜 보존이 가능하며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물성,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으로 예술품, 건축물 등에 사용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돌마다 문양, 색, 경도 등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강암을 제일 많이 사용해 왔으며 대리석 등 다양한 석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돌 조각은 새기고 쪼고 갈아내는 방법 등으로 원하는 형상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돌 조각을 연마하고 채색을 하여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금속 조각은 금속을 녹여 붓거나 땜질 이어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조각을 말합니다. 금속은 광물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금속을 섞기도 합니다. 금속마다 강도, 연성, 전성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철제, 동학금제, 금동제, 금제, 은제 등이 있습니다. 금속은 가공성이 높아서 여러 세공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녹여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부식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속 조각은 금속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주조, 금속판을 절단하고 접고 구부려 만드는 판금, 열을 가한 상태에서 두들겨 만드는 단조 등 다양하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 돌, 금속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에는 깎고 새기거나 빚는 전통 조각의 방법 외에 설치 미술도 조각의 분야에 포함됩니다. 뉴미디어 아트는 과학기술의 기반에 만든 작품을 말합니다.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디지털 아트 등 장르나 기술 간의 융합과 매체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예는 실용적인 물건의 장식적인 가치를 조화시킨 조형품으로 응용미술, 생활공예 등으로도 말합니다. 공예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도자 등으로 구분합니다. 목공예는 나무를 주재료로 가공하여 만든 공예품을 말합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기술뿐 아니라 자개 등을 박는 나전 기법, 오칠 기법 등 여러 가지 공예 기술이 함께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식품,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물을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금속 공예는 금속을 주재료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공예입니다. 쓰이는 재료에 따라 귀금속 공예와 보통의 금속 공예로 나누며 주금, 단금, 프레스 등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이 사용됩니다. 섬유공예는 섬유를 재료로 하는 공예품을 말하며 직물, 편물, 염색, 자수 등으로 분류됩니다. 유리공예는 유리로 만든 장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도자는 점토를 빚어 형태를 만들어서 불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도자는 태토의 성분, 유약, 굽는 온도 등에 따라 그릇의 경도와 액체를 흡수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크게 토기, 보기, 자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도자를 성형하는 방법은 태토를 손으로 주물러 빚는 손빚 기법, 태토를 긴 끈과 같이 만든 것을 감아 올리는 서리 기법, 점토태를 한 층씩 쌓는 태사 기법, 흙판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회전판을 이용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 나무, 돌, 벽돌, 쇠 등을 사용해 세우거나 쌓아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은 시대, 지역, 재료, 축조 방식 등에 따라 다른 양식을 가집니다. 용도에 따라서도 건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 자체의 건축 양식과 조형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건축물의 실내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장식품, 공공미술 등은 건축과 상호 연관을 가집니다. 한국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제품 등을 시각적 표현으로 설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실생활의 사용 기능과 목적의 미적인 부분이 결합되는 분야입니다. 크게 분류해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 매체로 전달하는 시각 디자인. 실내와 실외 공간의 시설과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디자인하는 환경 디자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적, 미적으로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인 등으로 나뉩니다. 입체 미술을 조각, 뉴미디어, 공예, 건축, 디자인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는데요. 입체 미술의 특징에 따른 감상과 관리 방향에 대해 재료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체 미술의 감상을 위한 공간은 감상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입체 미술의 형태 특징을 고려해 여러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조명은 입체 형태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조명을 사방에 여러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입체 미술품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도와 조명의 열 발생 정도를 체크합니다. 입체 미술은 사방 공간에 여유를 두고 평평하고 안정적인 바닥면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합니다. 길이가 긴 미술품은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눕혀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재료로 하는 입체 미술품은 습기에 의해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쉽고 화재, 해충과 부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입체 미술품을 보관하는 경우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통풍을 시켜줍니다. 강한 조명과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화재 대비 시설을 마련합니다.
돌을 재료로 하는 입체 미술품은 야외 보관의 경우 결빙, 팽창과 수축에 의한 손상, 변색, 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한 풍화, 이끼 등 식물 번식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수시설 관리, 일광 환경 관리, 수목 관리 등 주변 환경을 관리하여 사전에 손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금속을 재료로 하는 입체 미술품은 오염과 습기로 인한 부식 발생에서 손상이 시작됩니다. 부식은 높은 습도나 온도에서 빠르게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며 부식층이 점점 두터워져서 파손에 이르게 됩니다. 녹이 발생하기 전에 온도와 습도가 낮은 환경을 만들고 통풍을 해주어 부식 발생을 방지합니다. 포장을 할 경우 솜이나 한지로 감싸고 오동나무 상자에 실리카겔 등 제습제와 함께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습도를 관리합니다. 섬유는 천연 소재로 되어 있어 빛, 온도, 습도, 해충, 곰팡이, 오염에 취약합니다. 섬유는 자연광과 인공 조명으로 인해 변색과 손상이 진행되므로 전시 공간에 진열하는 경우 조도를 낮추고 전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관리합니다. 대기오염 등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로 주기적으로 통풍하고 공기의 순환을 위해 미술품이나 가구가 방 안에 꽉 차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결로 등 온습도 피해가 가는 창문, 벽에 맞닿거나 바닥면에 두지 않도록 보관하며 고온 고습을 방지하고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도자나 유리 미술품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파손되기 쉽습니다. 취급을 세심하게 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도자의 크기에 맞도록 제작한 오동나무 상자에 완충제를 충분히 넣어 보관합니다. 또 열이나 동파 등으로 균열 등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온습도를 일정하게 관리합니다. 전시를 하는 경우 조명은 열 발생이 적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기계, 영상 설비 등 전자 매체는 고온과 습기에 취약합니다. 항온항습의 환경을 만들어 보관하며 영상 등의 상영은 오랜 기간 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전자 부품이나 소모품을 구비해 두고 미술가가 제시한 매뉴얼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입체 미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술품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제작 방식과 표현의 결과가 달라지며 나아가 감상과 관리에도 관계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이 자격증과정 미술품 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8강에서는 미술품을 어디서 만들지? 창작과 소통,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